7번 지문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과학 지문 나와 있는데요. 좀 어려워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성장하고 분열하는 과정인 세포 주기를 반복하여 증식한다. 세포 분열하면 사람이 커지는 겁니다. 맞죠? 예. 세포 주기는 세포 표면에 있는 성장인자 수용체에 성장인자가 결합함으로써 수용체에 인자가 결합함으로써 그러면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수용체는 딴 거 아니고요. 글러브입니다. 글러브. 여러분 야구 글러브는 어떤 공을 받게 돼 있어요? 야구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탁구공 못 받습니다. 배드민턴 공도 튕겨 나갑니다. 농구공 받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단백질도 수용체라는 글러브에 적절한 인자가 들어가야지만 얘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불이 켜진다는 얘기예요. 전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도 뭐냐면 코로나 수용체가 몸에 있는데 외부에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수용체에 딱 결합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코로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막는 약은 뭐냐면 이 수용체에 코로나보다 더 잘 붙는 인체에 무해한 약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결합 못하고 우리 몸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다 사멸해 버리는 거죠. 그게 약의 원리예요. 어쨌든 수용체는 인자와 결합하게 돼 있는데 이게 결합함으로써 세포가 막 증식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포에게 신호가 전달돼서 유도된다. 그런데 수용체가 과발현돼요. 지나치게 글로브가 많아지는 거예요. 발현되어 세포 표면에 필요 이상의 수용체가 존재하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면 신호가 지속적으로 계속 전달한다. 수용체가 나오면 증식해라 이런 신호가 나오니까. 그러면 계속 증식하는 신호가 많아지면 세포 증식이 계속되는 뭐가 된다?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수용체가 과발현되면 지나치게 많아지면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세포 표면에 성장인자 수용체가 발현된 정도를 확인해 암의 발생 가능성을 가늠하곤 하는데 우리 세포 표면에 수용체가 얼마나 있는지 정상인보다 훨씬 많은지 많다 그러면 암을 의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용체 중에는 특히 수용체 종류 중에서 HER2가 과발현된 경우에는 암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수용체 중에서 특히 얘가 많아지면 이거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자, 정상세포 표면이니까 암세포가 아닌 겁니다. 상피세포 성장인자 EGF입니다. 의 수용체인 EGFR. 자, R이 수용체란 말 같아요. 리시브 받는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EGFR은 EGF를 받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쵸? 예. 이보다 더 양이 적은 양의 HER2 아까 이게 많으면 암으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1문단 끝에 발현되어 있어서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관여한다. EGFR과 HER2는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인데요. 이들의 세포막 외측 부분은 C자 모양으로 생긴 결합 부위와 수용체마다의 고유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인자가 들어가야 되겠는 거죠. 자, EGFR의 결합 부위의 C자 모양 안쪽에는 침이나 혈액이 있는 EGF가 결합할 수 있다. 이 결합을 통해 활성화된 EGFR. 그럼 이 활성화된 EGFR은 뭐냐면 얘랑 얘가 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이 글러브가 이 공을 받은 상태예요. 야구 글러브에 야구공 없이 태그 시키면 아웃 시킬 수 없어요. 공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결합 부위 바깥쪽을 통해 주변에 있는 다른 활성화된 EGFR과 결합해서 일항체, 또 여기 활성화된 EGRT, EGFR이 둘이 결합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일항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항체는 결국은 뭐예요? EGFR에 EGF가 결합된 그 활성화된 EGFR이 2개 이상 모이면은 일항체가 되는 거죠. 자, HER2는 EGFR과 달리 C자 모양 안쪽이 닫혀 있어요. 아까 여기가 막혀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EGF와 결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용체 혼자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럼에도 HER2는 결합 부위 바깥쪽을 통해 다른 HER2나 주변에 활성화된 EGFR과 결합해 일항체가 된다. 그런데 얘는 이거랑 이게 결합하거나 아니면 얘랑 결합해가지고 일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EGFR의 일양체 형성과 HER2의 일양체 형성을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문단이었고, 자, 세 번째 문단. 이렇게 일양체가 형성되면 티로신 인산화 반응 조치고요. 나타납니다. 자, EGFR과 HER2의 세포막 내측 부분에는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된 티로신 키나제 영역 밑줄. 일양체 중 한쪽 수용체의 티로신 키나제 영역의 특정 부위에 체내 에너지 분자인 ATP가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TP가 붙어요. 그러면 ATP가 가진 세 인산기 중 하나가 분리되어 다른 쪽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영역에 있는 티로신에 결합한다. 이 반응은 양쪽 수용체에 동일하게 ATP가 결합한 쪽의 인산기가 다른 쪽 전인 식으로 나타난다. 네 번째 문단. 자, 티로신 인산화 반응은 세포 내 여러 신호 전달 반응들을 유도한다. 그중 자, MAPK 동그라미치고 이 연쇄 반응은 또 다른 체내 에너지 분자인 GTP, ATP가 아닌 GTP입니다. GTP 3개 인산기 중 하나가 여러 단백질을 거쳐 MAPK라는 단백질에 전달. 얘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 GTP가 MAPK에 전달되는 겁니다. MAPK는 인산기와 결합해 활성화되어야만 세포액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세포액에서 세포 주기의 시작과 관련된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킨다. 티로신 인산화 반응은 세포 내 단백질 일종인 AKT의 신호 전달 반응도 유도한다. AKT가 활성화되면 세포 사멸, 자, 이게 활성화되면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세포 내 단백질을 비활성, 그러면 사멸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비활성시킨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멸이 일어나지 않죠. 계속 증식만 일어나니까 암세포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됐죠? 예. 이들 반응을 통해 세포의 성장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단. MAPK가 활성화되면, 자, 활성화됐어요. 일양체는 세포막에서 둘러싸여서 함입되는 과정에 세포 내 입을 거쳐 분해됩니다. 그런데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인 유전자 염기 서열을 여러 번 생산하는 유전자 증폭과 같은 이상이 수용체 유전자에서 발생하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용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자, 아까 더 많은 수용체 생성되면 뭐가 의심된다고 그랬어요? 암이 의심된다고 그랬죠. 생성된 수용체가 분해되는 수용체보다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세포 표면에 EGFR이나 HER2가 과발현 영향을 갖게 되고, 특히 HER2가 과발현되면 암으로 진단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 글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